이와 같은 수도권 소형 오피스텔은 대출을 잘 활용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돈이 안 드는 경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재테크 지도 부자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책에서 사회초년생 저금리 시대의 대출과 레버리지 활용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대출하기 위한 꿀팁을 드리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초년생이시거나 주택 구입 등을 위해 대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저금리 시대 대출을 활용해라 라는 제목을 가져가고 있고요. 대출이라고 하면 지레 겁부터 먹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타인의 자본을 활용한 레버리지는 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돈이 적게 들고 투자금 대비 수익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2억 5천만 원에 전세로 들어와 사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3억 원에 샀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내 돈 5천만 원이 들어간 셈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2년 만에 4억 원으로 올랐다라고 해봅시다. 내 돈 5천만 원을 들여서 1억 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수익률은 무려 200%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레버리지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자본이 곧 레버리지고요. 전세금도 타인의 자본이므로 레버리지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금리는 그저 예금 금리가 낮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 금리도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죠. 따라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1금융권이라고 부르는 대형은행 말고도 많죠.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이 있고 전국에 1만여 개 독립채산체로 운영되는 마을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신용대출을 일부 잘 활용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가 오피스텔 단지에 몰려있는 수원시 인계동,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고잔동 등은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가성비 좋은 오피스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와 같은 수도권 소형 오피스텔은 대출을 잘 활용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돈이 안 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돈이 안 드는 부동산 투자를 무피 투자라고 합니다. 지방 소형 아파트나 수도권 소형 오피스텔에서 무피 투자 성공 사례가 많은데, 무피 투자란 뭐냐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6천만 원짜리 지방 소도시 아파트를 매수한다라고 쳐봅시다. 매수가의 80%인 4,800만 원을 대출받았고요. 대출 이자율은 4%입니다. 그렇다면 잔금 1,200만 원이 필요하겠죠. 추가로 취득세와 법무비가 200만 원 정도 들고 수리비도 300만 원 든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집을 사는데 들어간 돈은 1,700만 원이죠. 6천만 원 빼기 4,8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이 집을 보증금 1,7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임대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사는데 내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피 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월세를 받아 대출 이자를 내고도 매달 14만 원씩 현금이 생기는 현금 흐름입니다. 매월 이자가 16만 원이기 때문이죠. 투자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현금만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과도한 레버리지만 아니라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은 예금하는 곳이 아니다. 저금리로 대출받아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한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행과 거래하라. 그러나 지혜롭게 하라 라고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 금리를 1% 올리고 대출 금리를 1%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유리한 입장에서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재테크의 기본은 금리 1%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마다 지급하는 금리가 모두 다르다. 손품, 발품을 팔면 예금 금리 1%를 더 받거나 대출 금리 1%를 낮추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흔히 마을금고라고 불리는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신협 등은 각각 다른 금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지만 금융회사를 잘 선택하면 예금금리 1%를 더 받거나 대출금리를 1% 낮추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리 1%를 더 내리는 것이 시시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금리 1%를 더 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